여러분, 혹시 벌교 꼬막 좋아하시나요? 그 쫄깃한 맛,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갯벌에 있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겉보기엔 그냥 진흙벌판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갯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요, 갯벌의 가치를 농경지보다 100배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이게 그냥 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갯벌에 숨겨진 가치, 또 그 놀라운 힘, 특히 블루카본이라는 개념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갯벌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갯벌이 단순히 그냥 생태 공간, 이걸 넘어서 우리 경제나 또 기후변화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시작해 보죠. 갯벌 하면 보통 이렇게 밀물, 썰물 따라서 드러나는 그 해안가의 넓은 땅, 이걸 떠올리는데요.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토양에 따라서 종류도 좀 나뉜다고요. 네, 맞아요. 조수간만의 차로 주기적으로 물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땅, 그걸 갯벌이라고 하죠. 수놀이 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래가 많으면 모래갯벌, 진흙이 많으면 보통 펄갯벌, 이게 섞여 있으면 혼성갯벌, 이렇게 나눠요.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규모나 환경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아,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네, 완만한 지형에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또 강에서 오는 영양분도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야, 그런 환경이니까 당연히 생명체도 정말 풍부하겠네요. 퉁퉁마디 같은 염생식물부터 시작해서 조개, 개, 또 철새들까지.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갯벌이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기능하기도 하거든요. 스펀지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게 왔을 때 그 충격을 일차적으로 흡수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요. 또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홍수 조절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여러 오염물질 있잖아요. 그걸 정화하는 일종의 자연 필터 역할도 꽤 크다고 봅니다. 와, 자연 방파제, 홍수 조절, 거기다 자연 필터까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리고 어민들한테는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꼬막이나 바지락 캐시는 모습 참 익숙한 풍경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한 40% 정도에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경제적 가치만 따져도 2020년 기준으로 연간 한 18조 원, 그 정도로 추산합니다. 18조 원이요? 네, 1제곱킬로미터당 한 6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셈이죠. 와, 1제곱킬로미터당 63억. 엄청난 가치인데.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과거에 간척 사업 같은 걸로 갯벌이 꽤 많이 사라졌다고요. 1987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23%가 줄었다니.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개발 이익 이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갯벌이 가진 이런 복합적인 중요성을 좀 간과했던 거죠. 그 결과로 생태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때는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중요한 가치까지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아, 그 또 다른 중요한 가치라는 게 혹시 그 블루카본과 관련된 건가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갯벌이나 염습지, 잘피림 같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우리가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갯벌의 탄소 흡수 속도예요. 이게 육지의 숲, 그러니까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나 빠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깐만요. 50배요? 습보다 50배나 빠르게 탄소를 흡수한다고요? 그건 상상 이상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갯벌 퇴적물 속에 탄소를 딱 가두어서 수천 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갯벌 전체가 1년 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이 최대한 49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2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자동차 20만 대?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중요한, 바다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이 가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야, 뒤늦게라도 이렇게 갯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좀 보전하고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이네요. 자료 보니까 폐염전이나 양식장을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해양수산부 주도로 2010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0제곱킬로미터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면적만 넓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갈대나 칠면초 같은 염생식물을 심어서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더 키우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블루카본 국제 인증을 받으려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갯벌은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고 자연재해 막아주는 방패막이고 어민들의 삶의 현장이고 또 알고 보니 강력한 기후변화 해결사 역할까지. 네,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갯벌이 사실은 생태, 경제, 기후, 이 전혀 다른 영역들을 하나로 잇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갯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미래, 더 나아가서 지구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갯벌 여행이나 체험 가실 때 허가된 구역에서 또 정해진 규칙 잘 지키는 거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소중한 연결고리를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전 세계가 갯벌이 가진 이 놀라운 블루커번 잠재력에 주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갯벌 복원에 투자한다면 과연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